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하나의 포커스,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면 제가 여러분들과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문제도 여러 개를 보고 이 회사 저 회사에 나온 문제들도 쭉 보면서 어디를 어떻게 수업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면서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보다 보니 이런 특성들이 있었어요. 목표하는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전기 그 넓은 범위 중에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예를 들 수는 없어가지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한국수력원자력, 지금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과연 들어가면 뭘 할까요? 수력발전,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만지는 건 발전기를 많이 만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수업 진행하는 기기라든지 전력공학이라든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안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전기기기 파트에서 동기발전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원리나 또는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시면 전공시험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해서 많은 도움이 받으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발전회사에 들어가는 개념이니까요. 그 다음 전력공학 같은 경우는 전기기기에서는 발전기를 공부하는데 전력공학은 발전기를 돌려주는 에너지, 우리가 이제 발전기가 있으면 원동기가 발전기를 돌려준다라고 하잖아요. 그 원동기를 어떤 패턴으로 돌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진행한다. 그걸 뭐 어떤 패턴으로 돌리냐가 물의 힘으로 돌리면 수력 발전,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라늄이라든지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광물을 핵분열을 일으켜 가지고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원동기를 돌려주면 원자력 발전. 그럼 당연히 이런 발전, 이 발전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들 또는 특성들을 또 공부하게 되죠. 당연히 이 회사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또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얘도 챕터가 크게 나누게 되면 한 6개 챕터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딱 집어 나오잖아요. 발변전소 및 기계기구 시설보호. 요게 지금 아마 2번째 정도 챕터가 될 텐데 거기에서 발전소는 어떤 시설 기준에 의해서 시설이 지어져야 되고 어떤 형태로 유지보수 관리가 돼야 될 거냐를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회사 직원이시고 문제를 출제한다면 당연히 우리 회사랑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좀 더 물어보겠죠. 물론 전반적인 얘기는 다루어지는 상태라는 조건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예를 하나 더 볼까요? 한국전력.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전기를 전공한 사람들은 한국전력의 꿈이죠, 꿈. 그러면 이 한국전력에서는 어떤 분야를 다루게 되느냐? 발전회사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에너지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요? 수용가로 보내려면 철탑도 지나야 되죠. 뭐 전주도 지나야 되죠. 일종 배전선로요. 변전소도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전력에서.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포인트가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회사에 비해서 발전 파트는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한국전력은 당연히 에너지를 보내는 송전선로나 배전선로, 그 다음에 그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를 관리하는 변전소, 이런 쪽이 포커스가 잡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변전소 대장이 변압기예요. 변압기가 어떤 원리 및 특성으로 동작이 될 건지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손실을 줄이려고 전압을 올려서 전류를 줄여서 에너지를 공급한다. 필요에 의해서 전압을 낮추고 전류를 키워서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런 개념이 되려면 변압기를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아주시면 좋겠고, 전력공학 같은 경우는 송전선로, 배전선로, 특성, 그 다음에 송전선로 보호 방식, 얘는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변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여기 시험에 대해서 좀 더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거니까 좀 수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송전선로, 배전선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력공학에서 했지만 그걸 어떤 시설 기준으로 이제 뭐 건설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설치를 해야 될 거냐, 그런 건 다 법령에서 언급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쪽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회사가 있게 되면은, 또는 그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은 다른 전반적인 얘기는 좀 됐구나 싶었을 때는 이와 같이 어떤 약간 좀 포인트 또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접근해 주시는 거,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랑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핵심 요약 및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해야 하는 어떤 방향은 전공 과목의 체계적인 내용 정리. 이 과정을 공기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고, 오랜 동안 진행해 왔고 다시 한번 리와인드 시키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또는 공부하시는,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산을 보고 등산을 하는 거냐, 전체를 보고, 그죠? 나무를 보고 또 산을 올라갈 거냐, 큰 걸 보고 작은 걸 볼 수도 있고, 작은 걸 보고 큰 걸 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 차이밖에 안 돼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려야 될 것은 시간적인 그 부분의 제약이 어쩔 수 없이 따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들을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과목이라든지 그 파트에서 중요 핵심 부분은 아무래도 다 두루 섬점은 해야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라는 회사는 계산기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계산기로 들어가서 문제풀이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개념 문제, 수식도 개념으로 이걸 자꾸 바꿔주는 패턴으로 수업 진행이 될 거다. 이거 하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각 회사별 출제 경향 분석을 당연히 했겠죠. 그랬을 때 그와 유사한 문제를 추려올 겁니다. 뭐 공무원 시험 쪽이라든지, 또는 뭐 전기 자격증 쪽이라든지, 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공 도서라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문제들을 적정선에서 조합을 할 거고요. 아마도 이제 대한민국 전기 쪽 시험은 전기 자격증 시험이 많이 변형이 되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 필요한 개념들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어차피 공기업에서 나오는 문제는 공개가 많이 되질 않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또 새로 만들 거예요. 만드는 사람들이 누가 될 거냐? 학교 교수님들, 또는 이제 산업 전반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문가, 뭐 기술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쭉 선정이 되셔서 문제를 내실 겁니다. 또는 그 회사 직원이 내겠죠. 그럼 그분들이 과연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낼 거냐? 사실 그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한적인 형태지만 그게 조금씩 바뀔 거니까 그 바뀌는 내용까지 접근할 수 있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좀 쉽게 암기되시라고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핵심 내용 정리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말 소중한 시간을 지금 어디선가는 공부하고 계시고, 또는 이제 공부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 길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 요약, 문제풀이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